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이 의붓딸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친엄마도 가담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이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전국적으로 28석이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선 각각 2곳씩 모두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광주에선 서구 가벌과 동남 가벌이 각각 하나로 통합되고 전남에선 여수 가벌이 우선 통합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특히 2-3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있는 전남의 경우 복합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좁아진 판 위에서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실제 표결 과정에서도 그 찬성 의견을 고수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개혁안의 취지까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율을 높인 연동형 제도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등 여러 변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1년 남은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 관광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K-팝 슈퍼콘서트에 외국인 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이들이 체류를 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가칭 광주관광공사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용역을 의뢰해서 광주관광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윤곽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전년보다 8.37% 상승한 개별주택 가격 변동률을 공시했습니다. 변동률로 구별을 보면 남구가 10.47% 올라 가장 크게 올랐고 북구가 6.6%로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공동주택 가격은 9.77%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오늘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갑작스런 빗방울과 미세먼지 이 2가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구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부터 차츰 거치겠고요. 오늘도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로 뭉친 제조업체들이 지역 건설회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곧바로 분쇄해 배출하는 설비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데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주차장 등에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방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판로 개척에 있어서 지역 기업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루션화된 제품이 이제 나와서 좀 홍보를 통해서 지역 건설사나 저희 제품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20개 기업 30여 개 제품을 하나의 상표로 묶어 평화의 도시라는 공동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지역 건설자들이 협약식을 맺고 아파트 빌트인 품목으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건설사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주가 보증하는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보급을 확산해 주시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30여 개 건설 회사들은 곧바로 현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 공동 브랜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사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4월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가 한국노총 광주본부 조합원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은 기념행사에서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고 노사 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동절인 오늘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노동계약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갖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줄고 또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했었죠. 예.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네. 노동자와 회사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올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은 그 최저임금 취약업종으로 불리우는 편의점, 마트, 식음료, 그리고 주유소, 아파트 경비 등 서비스 직종과 산업공단 지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네. 조사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어떤 감원이 있었는가, 그리고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이랄지 또는 근무 환경 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네. 우선 서비스 업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주유소, 식음료, 마트 직종의 경우에요. 네. 90% 이상 높은 준수율을 보였고요. 네. 반면 편의점 54%. 좀 놀라시겠지만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 81%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2018년도에는 전체 준수율이 70.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6.9%로 다행스럽게 6.3%가 상승됐습니다. 네. 이 결과는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이랄지 그리고 사업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에서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의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여서 그 인건비를 감당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예.
예를 들어서 100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17개 사업장에서 인원을 줄였다라는 그런 결과가 안타깝게 나왔고요. 이 수치는 작년도에 비해서 4.5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조업 경기 불황의 여파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와 또 기업들의 경영 상태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실질 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자들이 1에서 5%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답변한 노동자의 비율이 32%였고요. 네. 그리고 6에서 10% 정도 인상됐다라는 비율이 35.4%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만 놓고 봤을 때 10.9%가 인상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제조업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높게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결정 체계를 다시 만들자는 법안이 또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1988년도에 법제화됐고요. 네. 지금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네. 아마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에 가장 오래된 그런 시스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굳이 바꿔야 되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는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 문제에서 많이 비롯되기 때문에 이 재벌 중심의 사회를 어떻게 경제 민주화 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중소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이 법제화돼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완료가 된 후에 속도 조절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그런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원은 도달된 이후에 그런 속도 조절 문제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뒤에 속도 조절은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생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보복 살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수사 결과 살해 현장에는 이 여중생의 친엄마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2살 된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딸을 살해했는데요. 경찰의 느슨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12살 의붓 딸이 자신을 강간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딸이 있는 목포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건 39살 친엄마 유모 씨. 김 씨는 의붓 딸을 차 뒷자리에 태운 채 한적한 농로로 갔고 이어 뒷자리로 이동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아이를 살해할 당시 친모인 유 씨도 함께 차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유 씨는 김 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 운전석에 앉아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짜리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남편 김 씨가 의붓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돌아오자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권관계 인정하세요. 경찰서로 달려온 친할머니는 김 씨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있는 동안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고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무속인인 엄마 유 씨가 무당 교육을 한다며 딸을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들 패고 밖에다 내보놓고 문을 잠가보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딸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듣고 목포경찰서에 진정을 낸 건 지난 9일. 하지만 목포서는 이 사건을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보냈고 담당 수사부서는 2주일이 흐른 뒤에야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진정 내용이 의붓 아버지 김 씨에게 전해졌고 이는 결국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사실 관련해서 보다 좀 더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할 의붓딸의 진정 내용을 가해자인 김 씨가 어떻게 알고 보복하게 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신도로 활동한 점, 대체복무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을 진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 공공재 시설에 균열과 부식이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면 5년 전에 준공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지하 주차장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지붕 구조물 부식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백운 고가를 비롯해 송암 고가와 광천 2교의 배수구가 막혀있는 등 약 900여 곳이 시정조치와 보수요구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한승택이 타고 우중간 완벽하게 갈라내고 있습니다. 자, 1루 받고 한승택이 2루 갑니다. 공도 2루로 2루까지 들어가는 한승택. 3루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득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영우의 2타점 실타. 밀어때렸습니다. 2타구 빠졌습니다. 우측 적시타. 베테랑 김두찬의 적시타까지 타이거즈 한 점 더 벌어집니다. 스코어 3대0. 제프 터너 바깥쪽 삼진 4회 4구 찍어때렸습니다. 한 볼을 유격수 이학주 볼을 떨어뜨립니다. 볼을 주자말로 안치호 걷어 올렸습니다. 안치호의 타구 치즈볼처럼 쭉 늘어났습니다. 당장 넘었습니다. 타이거스가 기다렸던 시즌 첫 번째 안치호가 넘고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한꺼번에 넉점 기아 타이거스. 경기의 균형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7대0. 첫 번째 홈런은 말루포였습니다. 그랜드슬램. 초구 타격 멀리 뛰었습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세 번째 카운트. 자, 투타의 밸런스가 좋았던 기아 타이거스 삼성 라이온즈를 물리치고 두 팀의 순위가 주중상승전 첫 경기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데요. 흑두루미는 보통 3월이면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올해는 일부 가족 무리가 5월이 시작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만. 봄 경작을 앞둔 농경지 한가운데 철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마에 검은 반점, 흰색 목에 잿빛 몸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후비며 먹이를 찾는 흑두루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해마다 초봄인 3월에 시베리아로 되돌아가는데 올해는 5월이 다 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 관찰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처음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있는 흑두루미는 모두 7마리. 아직 이마에 검은 반점이 없고 목 부위에 옅은 갈색을 띠는 어린 흑두루미 4마리가 포함된 가족물입니다. 이들은 일본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새가 많아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먹이 환경이 좋은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더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의 터스와는 물론 중간 경유지인 순천만 이동 루트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일본과 시베리아의 이동상에서도 중간 기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봄철인데도 떠나지 않는 겨울 철새에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천 각국이 시민 한마당 행사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앞 두물머리 나루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수영대회 성공 기원을 위해 광주천 정화 활동을 범시민 광주 캠페인으로 확산하는 한편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과 단체들은 광주천 각국이에 동참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장이 매년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와 노인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나선 광주은행이 관련 영업실적을 해마다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영업본부의 당기 순이익이 2016년 178억 원, 2017년 477억 원, 지난해는 649억 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영업본부가 차지하는 당기 순이익 비중은 지난 2017년 2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42.3%까지 치솟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영업실적 상승을 토대로 호남권 영업실적도 함께 상승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가 5월 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홈 경기에서 지역 팬들에게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을 선사합니다. 대형 비눗방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경기 중 하프타임에는 종합과자 선물 세트, 축구공, 킥보드 등의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이 낀 연휴는 가족들과 축구장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 어디서나 머물 수 있는 광주폴리 틈새 호텔에서 상반기 숙박 체험자를 모집합니다. 체험 장소는 양림동과 동명동, 용봉동으로 숙박객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숙박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틈새 호텔에 머물고 싶은 분들은 광주폴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작가도 누군지 모르는 책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아시아와 가족, 비밀, 평화를 주제로 지역 독립서점이 추천한 책들을 블라인드로 판매하는 비밀 책방이 5월 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열립니다. 어떤 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끄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규모 워크숍도 진행돼 폭넓은 독서를 도울 예정입니다. 5월 12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는 7080 세대를 위한 윈드 오케스트라의 추억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문세, 김광석, 세시봉 등 7080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관악기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표현할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가수 변진섭이 출연해 추억 여행에 함께합니다.